한 여성이 신부값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男朋友前几天说要娶我，118万的彩礼，结果没几天他真拿过来一张卡，118万，说这是给你的彩礼。 2024년 2월 1일부터 중국에서는 독특한 법이 시행됩니다. 혼인 분쟁 문제에 관한 규정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중국 사회에서 결혼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법입니다. 一般情况下，双方已经办理结婚登记，并共同生活。那么离婚的时候呢，一方主张返还彩礼、给付彩礼的一方，尤其是举全家之力来给付彩礼的这一方，很明显会造成这个利益失衡。比如我们这次发布的典型案例一，双方共同生活的时间只有1年多，给付一方没有过错，给付的彩礼数额相对于他的家庭收入来讲很高。 给他造成了比较严重的经济负担，所以呢要酌定一定返还的数额，那么体现了对妇女权益的保护。但是从某种角度来说，女性她在怀孕期间可能就会失去那种工作能力，然后也是对女性的一种保障。我觉得出台这项规定肯定是好的，是为了防止那种就是为了结婚而骗取彩礼那种的。 瞎骗礼呀，什么给彩礼呀，这就是中国的一个风俗，其实基本上那些盲目的非要要多少彩礼的，限制一下这些人。现在主要是攀比的厉害，给你收了50万，他就想收50万。彩礼可以收，但是不能太过分。太过分了，我觉得有的家庭现在是承受不了。 이 법률이 시행되는 이유는 중국에 존재하는 차이리, 즉 신부값 때문입니다. 신부값은 과거 중국에서 여자가 남자의 집안으로 들어가면서 여자 측 집안에서 잃게 되는 노동력을 보완해주고자 존재했던 문화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문화가 신부가 결혼식장에 등장하게 하려고 제공되는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실질 급여가 40만 원이 상황에서 신부값으로만 최소 3천만 원, 많게는 수억이 거래가 되다 보니 결혼에 관련된 분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분이 댓글로 해주시는 질문이 신부값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신부값은 민사로 돌려받아야 하므로 단어 그대로 배째라며 버티는 신부가 많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신부값을 노리고 결혼을 하는 여자, 애초에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유산했다며 결혼 취소를 요구하며 신부값만 받고 도망가는 여자 등 수많은 경우를 들며 이러한 행위가 심할 정도로 자주 일어나고 있고 이는 중국 혼인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중국 여자들이 높은 신부값을 요구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신부값을 노리고 행해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명 제로 신부값을 시행하고 실제로 신부값으로 하객들을 위한 선물도 없애는 결혼을 하는 중국 신혼부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결혼식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 부부는 최근 제로 신부값을 하면서 중국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하객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담배까지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식 스몰 웨딩일 듯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 여자들은 높은 신부값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男朋友前几天说要娶我，118万的彩礼，结果没几天他真拿过来一张卡，118万，说这是给你的彩礼。前几天呢，我男朋友说要娶我，我说呢你要跟我结婚可以，但是呢我有一个条件，必须呢给我200万彩礼，没有200万彩礼你想都不要想。结果呢没有几天他真的把钱拿过来了。 100万现金，还有100万呢，直接打到我的卡里。男朋友前2天说要娶我，我说你娶我可以。结果第2天下午拿了1张银行卡过来，他说这里边有199万，这个是给你的彩。我最讨厌那种连10万彩礼都不愿意给的。哎，我家回多少关你什么事儿啊？哎，我家要是回20万，你家是想怎么了？是想攀高枝了？可以。如果你结婚的话，你会和男方要多少彩礼？30多万吧，差不多。为什么？10万块钱左右吧，就正常吧。那你这个情况要多少彩礼？我不知道，20万够吗？我妈可能不太让。50万够吗？可能也不太让。100万？可能只能再多一点，可能200万？不知道。 그러나 현실은 이미 홍기를 놓친 여자들이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여성들은 40살에 가까운 나이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매력 어필을 하면서 신랑감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의 SNS에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남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중국 여자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미혼 중국 남자가 3천만 명이 더 많고 신부값이 아직도 여자의 노동력에 대한 등가 교환이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那么这些人口呢，分布实际上是在不同的年龄。那么其中20到40岁男多女少问题是面临的一个现实问题，但是我们也应该认识到，婚恋关系的确立受年龄、生活地域、个人品德、教育水平、
价值观念、家庭背景等诸多因素的影响。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신부값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신부값과 지참금은 신혼가족을 위한 초기 자본이자 보험이라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부값이나 지참금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있다. 물론 이런 일은 신랑과 신부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신부값을 없애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결혼 전에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준 모든 금전적 재산을 이혼 후 남편에게 돌려준다고만 규정하면 문제가 없다. 신부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랑 측의 태도와 안정감을 원할 뿐입니다. 신부 측 엄마 주머니에 안도감이 들어가겠지. 하지만 이런 법률도 소용없을 것 같다. 최근에 일어났던 장시성 내 자녀 아버지 사건만 봐도 중국에는 더는 사랑이 없다.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여자들이 어디서나 남자를 낳고 있다. 많은 중국 여자가 신부값, 지참금, 집 등으로 남자 가족의 재산을 낼 것처럼 쓰고 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국 미혼 남자들은 이미 교훈을 얻었다. 현재 중국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습니다. 여성이 높은 신부값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남성은 온라인에서 신부값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여성 인력을 차별하고 여성 인력 채용을 꺼리는 것도 시장행위이므로 여성들은 이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불만을 토로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부값은 국가에 직접 넘겨주는 게 낫습니다. 이 돈은 친자 확인 검사와 여성의 상호 대응을 위해 사용하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신부값은 정말로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의 여성도 보호합니다. 차라리 국가가 신부값을 100만 위안으로 규제한다면 결혼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여자가 50세가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하면 이집트의 파라오와 결혼하는 것도 가능하고 신부값으로 피라미드 3개를 준다고 들었다. 현재 중국은 아예 일찍 결혼을 시키자는 문화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경제가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일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사회적 모습입니다. 여기 중국 온라인상에서 유명해진 이 여성도 공장에서 일하며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빨리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중국 여성들도 존재합니다. 结婚多少彩礼合适？我们家的话都没有这方面的要求，1万到3万之间，不要彩礼，能够让我吃饱饭就行了。彩礼啊，我们那边不要彩礼，我们是重庆的，不要彩礼，重庆人不要彩礼。姐你好，你觉得男生多少收入可以满足你呢？大概4、5千块钱的样子吧。哇，这么容易满足吗？ 因为我自己一个月收入也就3000多块钱，然后也不可能要求他一个月收入像过万、1、2万那样的，而且我觉得这样的话，他可能也看不上我吧，就这样一个收入的群体，他可能也看不上我，这点自知之明我还是有的。 중국의 경우에는 조혼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건 남자는 22살, 여자는 20살이 되고 나서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미리 결혼 상대를 정해놓는 일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 바뀐 중국의 법이 중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만약에 한국에도 이 법이 적용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의견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꽤 재미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듯하니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어스름이 찾아든 무진정의 저녁. 길쭉한 낙화봉에서 터져나오듯 화려한 불꽃이 쏟아진다. 낙화봉 2,500개가 일제히 불꽃을 쏟아내면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진다. 쏟아진 불씨들은 꽃잎처럼 가볍게 날아오르기도 폭포처럼 그저 흘러내리기도 한다. 점점이 흩어진 작은 불씨들은 마치 밤하늘을 유영하는 반딧불이처럼 반짝인다. 이는 대한민국의 전통 민속놀이인 낙화놀이를 표현한 글입니다. 낙화놀이는 공중에 매달린 긴 줄에 숟가루를 넣어 만든 낙화봉을 여럿 매달아 불을 붙이면 불꽃이 떨어지면서 장관을 만드는 대한민국의 민속놀이입니다. 매년 정월 대보름, 4월 초파일, 7월 보름 등에 시행되고 있으며 줄불놀이, 줄부리 등으로도 불리는데요. 전국적으로 낙화놀이를 하는 곳은 많지만 경상남도 함안군 무진정에서 하는 함안 낙화놀이, 안동 하회마을의 하회선 유줄불놀이가 가장 유명합니다. 조선 선조 때 영의정 유성룡이 관직에서 물러나 귀향한 뒤 그의 형과 더불어 낙동강에서 낙화놀이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어 적어도 17세기부터 시행된 놀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 침략 이후 일제강점기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했으나 1985년에 마을 주민들의 복원 노력으로 다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숟가루를 한지로 말아 꽈배기 모양으로 꼰 낙화봉을 매달아 불을 붙이면 천천히 타들어가면서 마치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최대 2시간 동안 지속되는데요. 함안군 무진정 호수 기준 보통 2,500에서 3,000개의 낙화봉이 사용됩니다. 신기한 점은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쑥, 광목, 한지, 소금 등 천연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꽃놀이보다 환경오염이 적으며 소음도 적고 화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도 낮습니다.
또한 호수 위에 낮게 설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는 호수에 떨어져 공기 중으로 많이 확산되지 않는데요. 저희 속보이는 이야기 팀원 중에 낙화놀이를 실제로 봤었던 팀원의 말로는 동화 속 세상에 있다면 이곳이 아닐까 싶었다. 휴대폰으로 찍는 것도 좋겠지만 이 멋진 장면을 두 눈에 담아두는 게 더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속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 중에 낙화놀이를 경험해보시게 될 분이 계시다면 휴대폰은 잠시 내려두고 눈으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낙화놀이는 너무 아름답고 경이로워서 드라마, 영화, 광고 등에서 등장하며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일제에 의해 사라질 뻔한 한국의 민속놀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것은 방탄소년단 멤버인 RM의 들꽃놀이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RM은 함안군 낙화놀이 장인들을 섭외해 뮤직비디오에 낙화놀이를 등장시켜 전 세계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당시 뮤직비디오를 본 외국인들은 낙화놀이라는 것을 처음 보다 보니 이것이 불꽃놀이의 한 종류로 아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제에 의해 사라질 뻔한 아름다운 한국의 민속놀이 낙화놀이가 다시 한번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소개하며 한국인들이 중국의 대장장이 문화를 훔쳐갔다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대장장이 문화라는 것은 중국 전통 문화 중에 타철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대장장이가 망치질을 하면서 발생하는 불꽃을 공연화시킨 중국의 문화입니다. 망치질을 하면서 나오는 불꽃이다 보니 강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특징으로 이는 양쪽 철망에 철송을 넣어서 흔드는 화덕 공연과 더불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전통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낙화놀이가 중국 문화인 타철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칭도 낙화놀이가 아닌 낙화수로 변경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这个画面很美吧，而且觉得很熟悉，是不是和打铁花非常相似？但是它被韩国称之为落花秀，并本土化，成为他们自己的民俗文化。这明明是源自中国的简化版打铁花呀，什么时候变成韩国的本土民俗了？都和我们的打铁花有点亲戚关系吧？然而韩国网友在看到中国打铁花之后，却说这仅仅是他们落花秀的一种复刻。流传于晋域地区的打铁花，少说也有1000余年历史了。这个被列为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的打铁花，它在过去的分支之一就是落花秀。没想到有一天落花秀会被韩综宣传为本土民俗，并成功申遗。但希望还有人记得，这是源于我国的文化。 재미있는 사실은 중국이 주장하는 낙화수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2022년 말에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인 바이드의 낙화수를 검색해보면 이렇다 할 검색 결과는 없고 나오는 것은 작년에 작성된 글 몇 개뿐이고 그마저도 한국이 훔쳐갔다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글들 뿐입니다. 바이드 외에도 더우인이나 빌리빌리에 타철화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오는 반면에 낙화수를 검색하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타철화 공연을 하는 지역에서 낙화수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하고 외국인들을 초청한 공연에서 한복 비슷한 옷을 입고 낙화수를 선보이며 중국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라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즉 2022년부터 갑자기 본인들의 전통문화라 주장하다 보니 이에 대한 기록도 없고 자료도 없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점은 중국 빌리빌리에인이 한국의 낙화놀이와 중국의 타철화가 다른 문화라는 영상이 2022년부터 추천 영상에 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점은 이러한 억지 주장이 계속되어서 중국 내에 관련 기사나 글이 쌓일 테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에 홍보를 하다 보면 수십 년 후에는 한국의 낙화놀이가 중국의 낙화수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마치 지금의 한국 전통 문화를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라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중국인들이 어떤 억지 주장을 하며 영상을 찍었을지 검색을 해봤지만 애초에 본인들 문화도 아니었으니 이에 대해 영상 자체도 찍지 못한 게 정말 웃긴 포인트입니다. 그나마 이것을 한국 문화라고 소개한 중국인의 영상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었습니다. 你有没有见过这种场景？水面上挂着一串串的麻花绳，点燃后呢，火花掉落，如繁星漫漫，片刻绽放，又像空中飘着起伏的丝带，散落水中，浪漫又惊艳。东风夜放花千树，一次星河落凡尘。这是韩国的非遗项目落花秀，源自咱老祖宗的打铁花。你觉得这个落花秀效果好，还是打铁花呢？ 그렇다면 본인들이 논란을 만들고 해당 논란으로 또 논란을 만들고 있는 중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줄까요? 어쨌든 한국인들은 세상 모든 것이 자신들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가 낙화수를 영상으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들은 가진 자원이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떻게 고대부터 숭물을 태울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모방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한국의 많은 문화가 우리와 비슷한데 중국의 역사는 한국보다 길다. 그렇다면 한국이 중국에 소속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저는 이것을 중국에서는 본 적 없는 걸까요?
한국 문화 소개하는 TV에서만 본 적이 있어요. 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한국인들이 훔쳐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 무형문화유산을 이어가는 곳이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알 수가 없네요. 중국은 원래 수많은 전통 문화와 예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세계유산 신청 제한 횟수에 가로막힙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통 문화가 적어서 세계문화유산을 신청하면 무조건 통과합니다. 중국 문화가 한국과 일본에 의해 다수 도난당하는 것을 보면 정말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들이 중국에서 훔쳐온 문화를 한국 문화라며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한국은 무엇이든 훔칠 수 있다. 작은 나라는 우리같이 큰 나라에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첫날에 가지고 놀던 폭죽하고 비슷한데요. 애초에 한국의 낙화놀이와 중국의 타철화는 그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꽃처럼 떨어지는 낙화놀이의 불꽃과 터져나가는 듯한 중국의 타철화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최근 중국 타철화는 해가 갈수록 격한 움직임을 보이는 공연과 합쳐져 부드러움과는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보기에 좋아 보이고 먹었을 때 맛있고 팔았을 때 돈이 된다면 무조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이러한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궁금합니다. 저희 속보팀 시청자분들 중에 낙화놀이를 실제로 보셨던 분이 계신다면 그날의 경험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